자, 화학원 1단원 페이지 10페이지 화학과 우리생활. 화학원은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4번의 시험을 봐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중간, 기말, 중간, 기말 딱 떨어져서 단원을 체크해줘요. 근데 이 동네의 모 고등학교처럼 좀 지저분 학교들은 여기까지 딱 끝나면 딱 좋은데 여기서 요만큼을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 시험은 이만큼을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여기까지를 시험 보고 마지막 시험 때는 전범위. 됐니? 모 고등학교는 중간, 기말 깔끔하게 끝나는 대신에 양적 반응 시험 문제를 중간, 기말에도 내고 중간, 기말에도 내요. 웃기지? 매 시험마다 양적 반응을 계속 해야 돼. 장난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1월 달에 1단원을 최대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1단원이. 그래서 2월 중간까지 1단원을 한 번쯤은 돌아볼 거예요. 그리고 1단원이 다 끝난 다음에 문제풀이도 할 거거든요. 그러면 2월 달이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 파트까지가 2월 달까지가 되겠지.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여기 포함되는 학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쪽까지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총정리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니네는 수업을 총 3번에서 4번을 듣게 돼요.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게 될 겁니다. 됐니? 우리의 계획은 그래요.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신용으로 나올 만한 건 여러분들이 잘 외워주세요. 화학은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 수능에는 암기가 잘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내신용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외워둡시다. 자, 페이지 10페이지요. 화학과 우리생활, 화학의 유용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파트도 간단하게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화학이라는 과목에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니가 여기 파트예요. 수능에 나오는 애는 딱 하나, 암모니아. 보여요? 중간쯤에 암모니아 합성, 별표 하나입니다. 화학은 화학식을 배우는 건데 여기 면을 다 통틀어서 유일하게 화학식 딱 하나죠. 그러니 요 녀석이 제일 화학스러운 거야. 그러니 암모니아는 잘 배워줍니다. 됐죠? 이것도 상식으로 하나 해드릴까요? 원숭이에서 인간이 됐지. 100만 년 걸렸거든요. 100만 년 동안에 인간이 계속 살아왔겠지. 그 살아오는 동안에 인간의 문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완전 세상 자체가 달라요. 되니? 그 물질이 인간 역사를 통틀어서 딱 4개야. 됐어? 그럼 이 4개는 인간 문명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이에요. 불이라는 게 인간이 갖게 된 후와 갖게 되기 전은 완전 달라요. 생물학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불이 생긴 이후에 인간은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지. 지구상에서 먹이를 불에 익혀 먹는 인간은, 동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되니? 그래서 날걸 씹어 먹다가 고기가 연해졌지. 씹는 힘이 줄어들지. 그래서 치아가 뾰족해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치아가 송곳니 동물처럼 뾰족해서 고기를 찢어 먹는 게 아니라 살짝 먹어도 괜찮아졌지. 그래서 평평해졌어요. 되니? 씹는 힘이 줄어드니까 입의 근육이 발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두개골이 앞쪽을 향해서 튀어나와서 뇌가 커진 거야. 되니?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이 똑똑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소화도 빨리 됩니다. 그래서 장이 사이즈가 줄어들었어요. 소는 위가 4개지. 인간은 위가 하나죠. 토끼의 내장은 2m거든요. 굉장히 길어요. 인간의 소장은 좀 짧아요. 점점 줄어드는 거야. 여기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4발로 내장을 지탱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쓰게 됐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 이유는 불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불을 가지게 된 인간이 갖기 전과 갖기 후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의 능력은 돼야 인간의 문명을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면 신이 사용하던 불을 누가 뿌려다가 인간한테 줬지. 이 불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만 사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만큼 불은 엄청난 거죠. 그 급이에요. 인간의 문명을 바꾼 4가지가. 불, 2번째 금속. 이 금속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완전 달라요. 그래서 역사를 통틀어서 그 역사 시대를 구별할 때 금속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청동기, 철기 이렇게. 그럼 청동기 때와 철기 시대는 완전 변한 거 맞지? 역사의 상황이 바뀌어질 만큼. 그 급이에요. 3번째 석유. 석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인간의 문명을 바꿔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니네 석유 없으면 어떻게 돼? 옷, 신발, 플라스틱, 자동차 휘발유 다 못 만들죠. 그런데 석유가 없으면 못 만드는 애 중에 가장 중요한 애가 있어요. 전기. 네, 전기도 못 만듭니다. 지금 전기는 석유로 만들어요. 그런데 우라늄을 캐다 쓰면 되잖아요. 수력 발전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물레방아 돌리고 풍차 돌리면 되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생산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화력 발전이기 때문에 석유를 쓰게 돼요. 그거보다도 훨씬 중요한 거. 없으면 안 되는 거. 석유로만 만들 수 있는 거. 상상해 본 적 있어? 지금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약을 석유로 만들어요. 됐니? 내가 약국문을 열고 들어가면 약이 졸라 많지. 그거 모두 다 석유로 만들어요. 그럼 석유가 없어지면 약을 만들 수 없지. 아파도 참아야 돼. 수술하면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데 항생제가 들어와야 세균이 감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아물고 낫는 거예요. 항생제를 못 만들면 어떻게 돼? 수술에 상처가 계속 썩겠지. 도려내고 또 도려내고. 그럼 썩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래서 항생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수술 후에 이렇게 했어. 어떻게 하면 돼? 불로 찢어야 돼. 네. 수술을 하면 불로 찢어야 돼요. 수술보다 더 아프지 않겠냐? 그지? 그럼 석유가 인간 생활을 완전 바꿔놓은 거 맞죠? 그 급이에요. 4번째가 누구? 지금 별표 치네. 암모니아. 상상이 가? 그냥 냄새 날 뿐이지, 그지? 암모니아 뭐 이런 거지. 화장실 냄새 뭐 이런 거지. 암모니아가요, 지구의 문명을 바꿔놓은 불, 금속, 석유급인 거예요. 그럼 화학을 하는 학생들은 암모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안단 말이죠. 그런데 일반 학생들은 뭐야, 암모니아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에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요 파트에서 나오는 단어는 암모니아가 되는 겁니다. 됐니? 암모니아가 있고 난 다음과 있기 전의 차이는 식량의 양이에요.
예전에 식물들이 막 자라잖아? 그러면 질소 비료라는 걸 반드시 줘야 식물이 잘 자랐어요. 근데 질소 비료가 너무 비싸. 그럼 니네 너무 비싸. 100만 원을 질소 비료를 풀으면 10,000원어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대. 비료 풀 거야? 안 되는 거 맞죠? 그 질소 비료를 매우 싸게 다량으로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암모니아예요. 그럼 암모니아를 질소 비료로 만들어서 막 뿌리는 거지. 그랬더니 식물이 미치도록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있기 전과 있음 후에 식량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굶어 죽지 않고 열심히 먹고 살고 있는 거죠. 됐어요? 그만큼 대단한 녀석입니다. 그러니 화학에서 암모니아는 반드시 하나 해주세요. 이쪽이다. 자,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누구라고? 네. 1번 암모니아. 암모니아는 NH3라고 합니다. 그치? 하버와 보슈라는 사람이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법을 하버 보쉬법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1906년에 암모니아를 합성하는데 성공해요. 얼마 안 됐죠, 그죠? 따지고 보면 100년 좀 지났지. 그만큼 대단한 녀석이에요. 여러분들도 좀 소중하게 다뤄줍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N2라는 질소 기체에다가 더하기 H2라는 수소 기체를 섞어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거야. 이 화학 반응식은 매우 중요해요. 자, 계수 한번 맞춰볼까요? 질소 N이 몇 개 있어? 2개. 여기는 몇 개 있어? 곱하기 4. 곱하기는 앞에 크게. 그랬더니 수소가 총 몇 개가 됐어? 그럼 여기는 2개니까 곱하기 4. 그래서 1, 3, 2의 개수를 갖게 됩니다. 이게 암모니아 합성 과정이에요. 자, 그럼 암모니아는 그렇게 필요하고 인간의 문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녀석인데 왜 1906년에야 만들어졌냐고. 만들기 쉽다 어렵다? 졸라 어렵다. 됐나요? 암모니아는 합성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걸 합성하려면 반드시 고온고압 줘야 돼요. 이 고온고압을 주는 기계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웠었던 거죠. 이것만으로도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암모니아 만들기 매우 어렵다. 수능에는 식량 문제 해결한 애는 누구일까요? 1번 철, 2번 불, 3번 시멘트, 4번 아스피린, 5번 암모니아. 네, 정답이에요. 수능이 훨씬 쉽거든요. 그러니 얘는 수능 1번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은 녀석이에요. 그럼 내신에는 뭐가 나오냐? 낚일 만한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 워딩을 알아두세요. 자, 암모니아요.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보면 암모니아는 자체적으로 독성을 갖고 있어요. 그럼 암모니아를 직접 식물에다 주면 어떻게 돼? 식물이 죽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는 직접 사용하지 않습니다. 됐니? 니네 몸에도 암모니아가 쌓이잖아요? 그럼 죽어요. 몸에서 단백질을 처먹으면 암모니아가 생기는데 그 암모니아를 독성이 없는 요소로 바꿔줘야 돼. 그래서 있는 기관이 간이에요. 간이 고장나면 몸에 암모니아가 쌓여서 죽게 됩니다. 독성이 있어서 직접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암모니아로 뭘 만들어서 그 녀석을 뿌려주는 거야? 질소 비료로 바꿔서 뿌려주는 거야. 그럼 암모니아가 나온 다음에 질소 비료가 최초로 합성되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됐어요? 암모니아가 생성되기 전에는 질소 비료가 없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생성된 후에 질소 비료가 최초로 합성되었다. 됐니? 아니에요.
암모니아가 나오기 전에도 질소 비료는 있었어요. 됐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에 정확한 워딩은 뭐야? 암모니아가 생성된 후에 질소 비료가 대량으로 생성될 수 있었다. 이게 암모니아에 나오는 외신용 단어예요. 낚여오지 않습니다. 얘를 대량으로 만들어냈으니까 얼마나 많이 뿌려낼 수 있겠니, 그지? 됐어요? 어때? 되게 간단하죠? 없어 보이지? 인간의 문명을 바꿀 만큼 대단해 보이진 않죠. 하지만 시험에는 참 많이 나온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됐나요? 이제는 다큐멘터리 보시면 돼요. 여기에 화학 반응식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암모니아 합성법을 제외하고는 화학 반응식이 없죠. 여기는 그냥 살짝 읽고 넘어가요. 됐나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의류 문제를 해결한 건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이 만들어낸 애가 있습니다. 그건 둘로 나눠요. 첫 번째, 천연섬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천연섬유라 그래서 자연계에서 생성된 실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됐지? 자, 니네들이 알고 있는 천연섬유 뭐야? 뭐야? 목화로 만들어서 실로 만든 천을 뭐라 그래? 그걸 면이라고 합니다. 면티 들어봤지, 그지? 면은 식물성분이에요. 됐나요? 지금도 입고 있긴 하죠, 그죠? 왜요? 이렇게 식물 성분으로 된 면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다 받쳐있는 옷으로 많이 만들고 땀이 나오면 배가 흡수를 해줘서 쾌적하게 입을 수가 있는 거죠. 됐나요? 한 번만 더요. 모 들어봤니? 모는 뭐야? 모는 뭐야? 모는 뭐야? 마법천자문 안 봤어? 털모. 뭔지 알겠어? 양털입니다. 양털을 깎아서 실을 만들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뭐죠? 됐어? 모의 성질 뭐야? 역시 흡수성이 좋아요. 그래서 쾌적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천연섬유들은 이렇게 많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로 많이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지 못하는 거죠. 됐나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견. 들어는 봤니? 개견. 들어봤어? 우린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비단이라고 합니다. 비단 어디서 만들어? 네, 누에고치에서 만들어요. 누에고치가 뽑아낸 실을 비단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어때? 천연섬유 같니? 됐죠? 네. 지금 사용하고 있어? 니네 비단 옷 입어봤어? 좀 이상하지 않니? 그럼 지금은 뭐 입어? 전부 다 합성섬유를 입습니다. 이렇게 합성자가 들어가면 이거 인간이 새로 만들어냈다는 뜻이에요. 합성섬유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낸 인간의 최초의 합성섬유. 최초는 알아둡니다. 그걸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얘 최초의 합성섬유예요. 나일론으로 만든 거 스타킹이에요. 스타킹은 잡아서 당기면 살짝은 늘어납니다. 그런데 찢을 수 없어요.
나일론은 매우 강해서 잘라지지 않아요. 당겨서 끊을 수 없어. 그 정도로 강력한 녀석이에요. 단점. 네, 물을 흡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타킹을 신으면 스타킹이 발에서 난 땀을 흡수해주지 못해. 그게 신발에 그대로 남아서 냄새로 나타나죠. 됐나요? 그래서 물과 상관없는 이런 곳에 사용합니다. 됐지? 하나만 더요. 그걸 폴리에스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폴리에스터라는 개정된 단어를 배우고요. 개정되기 전에는 에스테르라고 그래요. 니네 교복 만드는 거죠? 여기 안감 폴리에스테르죠. 외투,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외투나 안감으로 입으면 물이 튕겨져 나갈 수 있지. 되셨나요? 그럼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뭘로 만들게? 플라스틱. 네, 아까 얘기했죠. 석유로 만들어요. 플라스틱 뭘로 만들어? 네. 그럼 석유가 없다면 이 합성 섬유를 만들 수 없어. 그럼 니네 뭐 입고 다녀야 돼? 비단 입고 다녀야 돼. 장난 아니지. 석유가 나온 이후에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다큐멘터리처럼 배워줍니다. 그렇죠. 앞으로 나올 섬유, 미래의 섬유 두 가지만 그냥 상식으로. 첫 번째, 천연 섬유 중에 가장 질긴 거. 총알도 뚫을 수 없어. 닳지도 않아. 네, 거미줄. 거미의 줄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매우 가볍습니다. 찢어지지 않아요. 굉장히 질겨요. 그럼 거미를 졸라 많이 길러서 야, 실 좀 뽑아내봐 뭐 이래야 되잖아. 그럼 생산의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 그 거미줄과 좀 비슷한 또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니? 그 합성 섬유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전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입게 될 섬유,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탄소 나노 튜브라고 합니다. 몰라도 돼요. 이거 상식이에요. 탄소 나노 튜브라는 게 있어요. 탄소를 졸라 많이 결합시켜서 이렇게 생긴 튜브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길게 만들면 실처럼 생기겠죠.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어요. 매우 가벼워요. 입으면 면티처럼 입으면 이 탄소 나노 튜브를 면티처럼 입으면 여기 앞에다 총을 쏴도 총알이 들어가지 못해요. 달아 없어지지 않아. 이 한 벌만 있으면 대대손손 입을 수 있어요. 질리지 않겠니? 탄소 나노 튜브가 좋은 점 딱 하나. 전기가 통해요. 그래서 옷에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컴퓨터 칩을 달아 버튼을 누르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누르면 무늬가 변하는 거예요. 한 벌만 있으면 뭐든 다 해낼 수 있지. 이렇게 탄소를 활용한 무언가를 만드는 과목을 첨단 과학 또는 나노 테크놀로지라 그래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서 신소재공학과나 화학공학과를 갔을 때 나노자가 들어가는 걸 배우는 건 다 탄소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이제 앞으로 탄소만 남았어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은 많이 없지만 이 탄소가 세상을 바꿔줄 겁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노벨상을 받은 애가 있어. 탄소 나노튜브예요. 그리고 그래핀이요. 들어는 봤니 그래핀? 가장 적은 돈으로 노벨상을 탄 거예요. 이 과학자가 대학 교수인데 흑연이라는 게 있는데 흑연이
판때기로 되어 있대 쌓여서. 그래서 흑연이 이렇게 판때기로 이렇게 판때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계속 쌓으면 샤프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쭉 긁으면 이 판때기가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야. 도대체 이 판때기 하나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테이프를 가지고 샤프심을 넣고 쭉 끼면 이쪽에 붙어있는 애랑 이쪽에 붙어있는 애가 나뉘어지겠죠. 그럼 하나 버리고 또 다른 테이프 새 걸 가져다가 붙여서 떼. 그러면 결국에 언젠가는 한 겹이 남겠죠. 그게 그래핀이에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그래핀은 앞으로 모든 탄소의 과학의 최고 극점에 올라갈 거예요. 니네들도 대학을 갈 때 과가 안 정해졌다면 신소재공학과나 화학공학과에 가서 이 그래핀을 연구하세요. 뭐 하는 애냐 하면 요 한 판이 얼마나 가볍겠냐, 얼마나 얇겠냐. 이걸 1cm 두께로 쌌잖아? 그러면 자동차 1000대를 올릴 수 있어. 그럼 얘를 1m 두께로 싸면 자동차가 몇 대를 올릴 수 있어? 장난 없지? 그런데도 가벼워요. 그걸로 다리를 만드는 거야. 그럼 자동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걸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벼워요. 무너지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전류가 들어요. 네! 뭐든 다 할 수 있어. 이걸로 뭘 만드는 게 꿈이냐면 TV 앞에 화면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 디스플레이 장치를 그래핀으로 만들면 네, 무조건. 그래서 벽지에 쳐박는 거야. 이게 다 TV로 바뀌는 거죠. 이게 다 화면으로 바뀌는 거죠. 이네들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데 무겁지. 아직도 두껍지. 그게 종이보다 얇다고 생각해보세요. 둘둘둘 말아서 다녀도 되지. 끊어지지 않으니까, 부서지지 않으니까. 이 그래핀이 앞으로 모든 생활을 다 바꿔줄 거예요. 자동차를 그래핀으로 만들어, 껍데기를. 충돌하면 찌그러지지 않아요. 근데 좀 파이는 거 아니야? 됐나요? 탄성이 굉장히 커요. 전기가 통한다 그랬지. 버튼을 누르면 자동차의 외관의 색깔과 모양을 바꿀 수 있죠. 장난 아니지. 이 그래핀이 화학에서 거의 맨 마지막 단계에 올라 있는 화학 신소재예요. 이런 걸 연구하는 게 화학하는 애들이 하는 짓이야. 그 중에 하나만 만들면 세상이 바뀌는 거 맞죠? 지구상의 모든 돈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한 번 해서 물건 하나만 성공해서 만들면 꽤 괜찮은 거예요. 내가 대학 가서 만들고 싶었던 거, 초전도체. 지금 초전도체는 나와 있거든요. 되게 웃긴 게 초전도 현상이 없는 합금을 다 때려 넣고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더니 초전도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초전도 현상은 자석을 뜨게 만들죠. 절대로 달라붙지 않거든요. 단점이 딱 하나야. 네, 너무 낮은 온도여야 돼요. 너무 낮은 온도여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상온에서는 초전도 현상을 볼 수가 없어요. 액체 질소 정도는 두어줘야 초전도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온에서도 초전도 현상이 나타나는 물질은 없겠니? 네,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초전도 현상이 없는 물질을 섞었더니 생긴 게 초전도 현상이죠. 그럼 다른 걸 어떤 걸 뭔가 섞었는데 우연히 생길 수도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나도 해보고 싶었어. 상온 초전도체를 만드는 거야. 그냥 아무거나 막 섞으면 되잖아. 아싸! 만들면 되잖아. 상온 초전도체가 나오면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5,000년 전에 발명된 이후에 5,000년 동안 그 모양이 변하지 않는 애. 인간인데 인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 형태와 모양을 바꿀 수 없는 애. 자동차 바퀴예요. 발명된 이후에 지금까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럼 타이어를 없앨 수 있거나 바퀴를 없앨 수 있다면 세상이 또 바뀌어지겠죠.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홈플러스에 탈 거야. 카트에 바퀴를 없앨 수 있죠. 그죠? 10cm, 10cm짜리 초전도체가 지금 1000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걸로 홈플러스를 다 깔면 얼마 내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비싸지. 근데 니네들이 홈플러스 회장이야. 초전도체를 깔아야 돼. 깔잖아? 그러면 카트에 바닥에 전자석을 달아요. 그래서 끌고 나오면 되는데 손에 딱 쥐면 전자석이 작동돼. 그럼 초전도 현상이 작동되니까 붕 떠올라요. 얘네 둘은 절대로 닿지 않아요. 떠오른 상태로 그대로 있죠. 밀 때 힘이 단 하나도 들지 않아. 아무리 물건을 쳐 넣어도 무겁지가 않죠. 상상해봐요. 안 신기하겠니? 안 재밌겠어? 이게 무거우니까 더 이상 싫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 마트를 가겠니? 구경이라도 하려고 거기 가겠죠. 파는 거야. 월마트에 팔고 코스트코에 팔고 다 파는 거야. 그걸 나중에 길에다 깔면 사람 안 돼. 네, 길에다 깔아요. 신발. 네, 신발에다가 전자석을 다는 거죠. 엄마 나 학교 갔다 올게 툭 치면 붕 떠올라.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요. 재밌겠다. 바닥에 저항이 없으니까. 퀵보드 바퀴를 없앨 수 있죠. 떠서 갈 수 있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호버보드라는 스케이트보드가. 그 스케이트보드에 전자석이 달려있어. 3천만 원이에요. 내가 살려고 했는데 품절됐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품절됐거든요. 내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 호버보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3, 4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나왔어. 탈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 딱 한 군데. 네. 미국의 한 운동장에 초전도체를 박아놨어요. 거기서만 떠요. 그 타려면 거길 가야 돼. 딴 데서 못 타. 그럼 나는 상온 초전도체를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니네들은 뭐 만들고 싶니? 됐니? 나는 만들고 싶은 거 되게 많거든요. 내가 대학교 때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했으면 대학원을 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죠. 난 유전공학 전공했다 그랬죠. 유전공학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야? 새로운 생명체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여자친구. 아씨, 나를 뭘로 보고 있어? 나 졸라 인기 많아. 이 자식. 유전공학으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생명체. 니네 잘 보세요. 요만한 생쥐, 졸라 큰 코끼리, 세포 융합시켜요. 그럼 서로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나. 예를 들면 코끼리만한 쥐. 됐니? 반대로 쥐만한 코끼리. 귀엽겠다. 상상해봐요. 코끼리가 요만해. 다 자라도. 그러면 또 하는 거지. 생쥐와 호랑이. 그럼 호랑이만한 생쥐가 나오든가 생쥐만한 호랑이가 나오겠지. 호랑이 요만해. 그럼 나는 모든 동물을 다 세포 융합시켜서 전부 다 요만한 동물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달고 있는 펫샵을 내는 거지. 안 살 거야? 코끼리가 요만한데, 기린이 요만한데, 얼룩말 요만한데, 호랑이 사자 요만한데, 그럼 집에 모든 가정에 요만하게 해서 줄을 만들 수 있죠. 안 귀엽다고? 야 사자야 사슴 쳐먹어봐봐. 안 귀엽다고? 얼룩말 뛰어다니고 안 귀엽다고? 반대로요. 생쥐와 고래, 요만한 고래, 요만한 참치, 요만한 도미, 요만한 고래상.
수족관에 넣으면 안 귀엽다고? 안 살 거야?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지? 펫 문화에 새로운 혁명이 오지 않겠냐? 이런 걸 만들고 싶었거든요. 유전공학을 나왔으니까. 거미, 닭. 응? 거미, 닭, 응? 거미줄을 뿜는 닭. 다리 8개 달린 닭. 닭다리 네 개. 그래서 그냥 치킨을 만들면 닭다리가 8개가 오는 거야. 그럼 닭이랑 지네랑 하면 대신에 다리가 졸라 얇겠지. 요만한 거야, 처음 걸.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유전공학으로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인간적인 논리상 그럴 수는 없지만 나 연습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낸 게 있어요. 대학교 때. 실험실에 제일 많은 동물 쥐와 토끼. 졸라 치면서 쥐만한 토끼를 만들었으면 난 여기 있지 않겠지. 토끼만한 쥐가 나왔어. 또 꼬리 지름이 3cm, 길이가 40cm. 피가 되는 거야. 괴물쥐가 태어났어. 뉴트리아. 네, 깜짝 놀랐어요. 에이, 젠장. 내가 좀 더 시간이 있거나 좀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죠? 니네 뭐 만들고 싶냐? 이 중에 하나만 만들었어도 성공했을 텐데. 그죠?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재밌지 않냐, 이런 거? 생각도 못 해본 것들 만들고 있는 거. 난 진짜 대단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만들고 싶었던 건 하나요. 또 있어요. 효소 메스. 들어봤어? 인간을, 동물을 수술할 때 메스를 쓰죠. 왜? 잘 잘려요. 얇고 강해요. 그래서 살을 이렇게 들 때 세포의 손상을 가급적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나면 아물 때 세포가 손상됐지. 그러니까 이쪽에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없애면서 새로운 세포를 합성해내요. 그게 딱 닿으면 세포 분열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아물기 전에 얼만큼 세포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다 보니 딱 맞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흉터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세포의 손상이 없다면 붙일 때도 정확하게 잘 붙을 수 있죠. 흉터가 거의 남지 않는 메스. 안 쓸 거예요? 쌍꺼풀 수술했는데 흉터가 안 나. 그걸 원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지. 됐니? 그 원리가 뭐야? 동물 세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붙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가 살이 이렇게 붙어 있지, 그지? 세포벽이 없으니까 유동성이 있거든요.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긁으면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손톱에 200개 정도의 세포가 지금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포를 추출해다가 DNA를 꺼내면 범인이 누군지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살점을 뜯어내는 게 아니라 세포는 떨어져요. 그럼 세포와 세포가 완전하게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느슨하게 붙어 있거든요. 이 둘을 갈라놓을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서 얇은 미세총에다 넣어서 수술 부위에다 뿌리는 거야. 그럼 세포와 세포 사이가 저절로 벌어지겠죠. 세포의 손상이 없겠지. 그럼 붙일 때도 그 세포 그대로니까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거죠. 내가 만들고 싶어 했었던 거예요. 이런 거 괜찮지 않냐?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 니네는 뭐 하고 싶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내가 알고 있던 한 여학생은 물리학과에 갔어요. 여학생인데. 왜 물리학과 갔는지 알아? 나한테 질문을 했어. 선생님, 왜 사진 찍는 사람들이
이만한 대포 같은 카메라를 갖고 다녀요. 이러는 거야. 본 적 있지, 그치?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그 학생이 아버지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는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찍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맨날 아파서 주물러준다. 그럼 왜 선생님이 이 카메라를 조그맣게 못 만들어요? 이러는 거야. 크면 그만큼 기능이 되게 좋고 성능이 좋아져서 이런 상태로 있는 게 더 이상 줄일 수가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작은 걸 만들면 되잖아요. 야, 못 만드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만들게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렌즈학을 연구하면 되지. 물리학과에 가서 광학을 연구해. 그래서 그 물리학과 갔어요. 삼성에서 핸드폰, 휴대폰에 카메라를 만드는 애가 됐어. 대단하지, 그치?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그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되게 막연하지만 그래도 이거 해보고 싶은데 라는 것들이 아주 살짝쿵 조금씩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나일론 어떻게 만들어? 대학교 가면 이 나일론을 직접 만드는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액체 2개를 넣어. 아기투산이라는 액체와 헥사메틸렌 디아민이라는 액체를 넣어요. 2개의 액체를 투명하거든요. 섞어요. 그러면 위아래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층이 생기는데 이 층이 뿌연색으로 변해요. 얘랑 반응을 해서 새로운 물질이 합성된 거예요. 그럼 핀셋을 넣어서 요 막을 끄집어내. 그리고 유리막대를 이렇게 설치해서 이 유리막대를 돌돌돌돌 돌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애가 여기에 계속 말리는 거예요. 여기선 계속 생산이 되고 끌어올라오면서 말리는 거예요. 빨리 돌리면 실이 얇아지고요. 천천히 돌리면 실이 굵어져요. 예를 들면 테니스 라켓의 줄처럼. 그거 두껍지, 그치? 스타킹이 얇지. 속도 차이로 만드는 거거든요. 보세요. 액체 2개로 지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나일론을 만들었죠. 이게 화학이에요. 이런 게. 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원리를 알고 활용을 배우는 게 화학인 겁니다. 그렇죠? 암기가 아니라 창조 맞잖아요. 그지? 이렇게 해서 의류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니네 옷 입고 있는 거 맞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주거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여기도 암기 과목처럼 하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돌, 나무, 흙 이런 것들로 집을 지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로 잘 집을 짓지 않죠. 가장 중요한 내용 하나만요. 집 지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원료가 뭐야? 철이요. 지구상에 가장 많은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철. 튼튼하죠? 그죠? 철의 재료는 4단원에 가서 다시 배우시고요. 여기서 파트는 하나만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을 만들었대요. 그럼 철로 집을 지으면 좀 튼튼하겠죠. 철의 유일한 단점. 네. 철의 유일한 단점은 녹쓰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녹슬지 않는 철을 만든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죠. 만들었어, 못 만들었어? 안 들었어요. 스테인레스. 네. 이 철이 부식되는 게 유일한 단점인데 절대 부식이 되지 않는 애를 만든 거예요. 걔를 뭐라고 한다고? 스테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문이요. 스테인레스는 그럼 새로 창조된 녀석이에요. 인간이 새로 만들어낸 녀석이거든요. 원료가 뭐예요? 철이에요. 부식이 졸라 잘 되는 철에다가 크롬을 넣었더니 부식이 안 되는 애가 된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만들어내요, 스테인레스. 누가 만들었게? 모르지. 돈 얼마나 많이 벌게? 상상을 할 수 있겠니? 보세요. 공깃밥, 포크, 나이프, 젓가락, 접시 전부 다 똑같은 색이지. 뭘로 만들었어? 제가 스테인리스예요. 전 지구의 모든 포크, 나이프, 그릇을 다
스테인레스로 만들고 있어. 그럼 스테인레스가 발명되기 전에는 뭘 썼어? 철이요? 녹슬잖아요. 그런데 식기를 쓸 수 있어? 설거지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도자기를 써서 영국으로 수출한 거죠. 그럼 도자기도 없었을 때는? 네. 나무를 썼어요. 일본이나 우리나라, 중국은 나무 숟가락을 사용하고 있죠. 젓가락도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은 나무로 고기 썰을 수 있어? 그럼 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는 나라에서는 금과 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은이 살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처먹는 거야, 손으로. 그래서 아직도 손으로 먹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장발장이 훔쳐간 은초 때 왜 하필 은초 때를 훔쳐갔어?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 그래서 그걸 훔쳐간 거야. 그럼 세상을 바꾸는 거 맞죠? 스테인리스. 내가 만들고 싶은 거. 스테인리스의 유일한 단점. 녹이 안 슬어요. 졸라 단단해요. 부식이 안 돼요. 그냥 딱 한 말이죠. 유일하게 딱 하나 단점이 있어요. 이름에 써 있어. 스테인리스. 스테인이 없다고. 무슨 뜻이야? 스테인이 없어요. 스테인이 되지 않아요. 스테인이 무슨 뜻이야? 염색이란 뜻이에요. 색깔을 넣을 수 없어. 그래서 스테인리스는 전 지구가 색깔이 똑같아요. 그럼 나 만들고 싶겠지? 네. 색깔을 집어넣을 수 있는 노간스는 이름도 정했어. 스테이너블. 괜찮지 않아? 내가 신소재공학과에 가서 스테이너블을 만들어서 창조해내면 안 살 거야? 공깃밥 포크 젓가락 색깔이 다 다른데 안 살 거라고? 전 지구의 문화를 바꿀 건데 안 살 거라고? 괜찮지 않냐? 원래 있던 걸로 만드는 거니까 조합만 잘하면 되죠. 그죠?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화학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플라스틱의 장점, 가벼워요. 석유만 있으면 무한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재활용이 가능하죠. 녹여서 다른 걸 또 만들 수 있어. 굉장히 좋은 녀석이죠. 단점, 딱 하나.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그것만 개선하면 플라스틱은 전 지구를 먹을 수 있어요. 단점 하나.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만약에 플라스틱이 전류가 흐른다면 이내 금속으로 되어 있는 모든 도선을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되지. 졸라 가벼워지겠죠. 핸드폰, 노트북, TV, 냉장고, 전기가 통하는 모든 물질을 다 금속으로 만드니까 졸라 무거운 거거든요. 그걸 플라스틱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가벼운 물질을 만들 수 있겠니? 그럼 플라스틱은 왜 전기가 안 통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은 만들 수 없어? 있겠니 없겠니?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논문을 발표했어. 그리고 노벨상을 가져갔어요. 누가? 일본인. 됐니? 그런데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을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그걸 만들었는데 일본 사람이 노벨상을 가져갔어. 뭐야? 억울하지 않냐? 그치? 억울하지 않겠어? 그래서 이 억울한 한국인이 그거 내가 했어. 그러니 노벨상을 나한테 줘야지 라고 소송을 걸었어. 노벨상 위원회 측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논문을 썼어요. 한국 따위가 이런 건 만들 수가 없어. 이건 일본이니까 만든 거야. 그래서 패소했어요. 왜? 한국은 노벨상 위원회가 보면 후보를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학을 못하는 나라로 여겨지는 거야.
근데 일본은 노벨상 졸라 많이 받았죠. 앞으로 노벨상을 탈 사람만 23명이 줄 서 있어요. 그럼 노벨상 위원회에서 보면 일본은 과학 잘하는 나라 맞지? 그래서 뺏겼어. 와, 뭐야. 억울하지. 아무튼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이 바뀔 거예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화학이에요. 얘들도 만들어 보고 싶은 거 없어? 이제 앞으로 생겨서 딱 결정이 되면 목표가 생기겠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재밌지 않니 이런 거? 하나만 더요. 시멘트. 어떻게 만들어? 시멘트. 석회석이라는 돌멩이를 가열한 후에 점토를 섞어요. 석회석이라는 돌멩이를 가열한 후에 점토를 섞으면 시멘트가 완성이 됩니다. 액체처럼 만들어진 걸 물과 막 섞어서 막 버무리면 형태도 만들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단단하게 붙죠. 이런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집을 좀 더 튼튼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니? 그런데 이거보다 더 튼튼한 걸 만들고 싶었던 인간이 있었겠지. 그래서 콘크리트를 개발합니다. 콘크리트 도대체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얘는 시멘트에 돌이나 자갈을 섞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부셨는데 돌멩이가 없어? 그럼 시멘트예요. 여기를 부셨는데 이 안에 작은 돌멩이들이 들어있어? 그럼 콘크리트예요. 얘를 부셨는데 돌멩이도 들어있고 철사줄도 들어있어? 그럼 철근 콘크리트가 되는 겁니다. 점점점 단단해지겠죠. 그러니 높은 빌딩을 지을 수 있는 전 지구의 유일한 종족이 된 거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부 다 화학으로 만들겠죠. 알루미늄도 한번 볼까요? 알루미늄의 원석은 보크사이트라는 돌멩이에요. 알루미늄은 원래 졸라 비쌌어요. 보크사이트라는 돌멩이에 알루미늄이 들어있는데 이 알루미늄을 꺼내기가 졸라 어려운 거예요. 이걸 꺼내야 알루미늄이 되겠죠.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렵게 힘들게 해서 이렇게 꺼내면 이거보다 더 많은 양의 금으로 바꿔줬어요. 그만큼 귀했어. 근데 니네 콜라 먹고 버리지. 네. 알루미늄 캔을 졸라 귀하게 다루는 사람이 있어? 없지. 왜요? 싸니까. 속에 콜라보다 알루미늄 캔이 싸니까. 그럼 누군가가 알루미늄을 졸라 싸게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화학자가. 보크사이트에서 알루미늄을 꺼내서 팔면 비싸니까 이걸 꺼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전기분해야. 보크사이트에 전기분해를 걸었더니 알루미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지구의 알루미늄 가격이 매우 많이 떨어졌죠. 막 모아. 그래서 이만큼 모아 타임머신을 타. 옛날로 되돌아가. 팔아. 그리고 금을 이만큼 받아와. 그리고 다시 현재로 와. 되겠니? 어때요? 세상 바꾸는 거 맞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상식이 이런 게 상식이에요. 알루미늄. 부식 되게 안 되게? 안 돼요. 됐어요? 근데 그걸로 왜 식기기도 안 만들어요? 알루미늄 녹슨 거 본 적 있어? 아니요. 없죠. 없죠. 그럼 알루미늄 안 쓰겠네? 아니요. 니네들이 보는 모든 알루미늄은 이미 녹이 슬어 있는 거예요. 됐어? 선행해 때문에 4단원에 가면 금속의 반응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카카나마, 아라철리, 준합, 수구수은 이렇게 외우는 거거든요. 알루미늄이 철보다 반응성이 커요. 반응성이 크다는 건 부식이 더 잘 된다는 뜻이야. 그럼 알루미늄은 철보다 더 많이 녹슨 걸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녹슨 걸 본 적이 없대. 왜? 철은 녹슬면 무슨 색이 돼? 붉은색이 돼요. 알루미늄 녹슬면 무슨 색이 돼? 불투명해져요. 뿌옇게 변하는 거야. 그러니 우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알루미늄보다 뿌연 알루미늄을 더 많이 봤죠. 그게 부식이 된 상태여서 그래요. 그러니 지금 막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 상식이에요. 나중에 4단원에 가면 한 번 더 배울 수 있도록 합시다. 어때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화학이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 거 맞죠? 됐니? 별로 어렵지 않지, 그지?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건강 문제. 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을 만들어야 되죠. 석유가 발명되기 전에는 무얼 처먹고 살았겠니?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연의약품이라 그래요. 한 의원 같은 데 가면 지어주는 약 있죠. 그게 다 천연의약품이에요. 식물의 뿌리라든가 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거 섞어서 처먹는 거지. 가장 대표적인 게 네, 산삼, 인삼 이런 것들도 있죠. 그냥 처먹는 거야. 인삼 먹으면 상처가 없어지니? 또 이상하잖아. 그냥 막 처먹는 거거든요. 좋다고 하는 걸. 정확한 약효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죠. 됐어요? 천연의약품 중에 가장 유명한 의약품이 있어요. 인디언들이 사냥을 하거나 고된 노동을 한 후에 너무 힘들어서 지쳐 떨어질 만하게 되면 끓여서 마셨어. 그랬더니 힘이 막 불끈불끈 막 뭐 인생 아이 씨발. 네. 그걸 처먹으면 힘이 아이 씨발. 그걸 본 백인이 갖고 와봐. 나도 한번 먹어볼게. 힘이 막 야 씨발. 이걸 팔면 좋겠다. 아무도 안 사 먹어. 왜요? 졸라 맛없어요. 더럽게 맛이 없어. 그래서 설탕을 미친 듯이 쳐넣었지. 끈적끈적해졌겠지. 여름에 먹을래? 안 사 먹는 거야.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하나가 세상을 바꿔놨죠. 탄산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차갑게 마시는 거지. 그랬더니 전 지구인들이 다 처먹는 거예요. 그게 코카콜라죠. 이름에 코카자 들어있는 거 맞지? 코카 나무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그 나무에서 추출한 액기스를 모으면 뭐가 돼? 네, 코카인이라는 마약이 돼요. 같은 나무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니네 콜라를 먹을 때마다 코카인을 먹는 거죠. 그래서 콜라를 많이 마셔서 콜라에 중독된 사람들은 사이다를 먹잖아요. 환타를 먹잖아요. 다른 것도 있어. 제로를 먹잖아요. 코카콜라에 중독되면 펩시콜라를 먹잖아요. 맛이 어때? 아니요. 그냥 먹는 거. 그냥 먹는 거. 코카인이 먼저 나올게, 코카콜라가 먼저 나올게. 코카콜라가 먼저 나왔어요. 그럼 어떤 누군가는 코카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겠지. 전 지구를 바꿔놨겠죠. 화학이잖아요. 됐니? 그런 게 천연의약품들이에요. 지금 먹지 않지, 그지? 니네 머리 아파. 그러면 저기 호숫가에 가면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파리 몇 개 뜯어먹어. 야, 이러면 먹겠냐? 안 먹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냈어. 합성의약품. 인간이 만들어낸 최초의 합성의약품. 네, 그걸 아스피린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사용하고 있죠, 아스피린. 언제 사용해? 네, 아플 때 사용해요. 진통제입니다. 우리 뭘 알아둔다고? 최초는 알아둡니다. 여기처럼 최초는 알아두세요. 최초는 알아둡니다. 됐나요? 버드나무 껍질을 증류해요. 쪄!
그런 다음에 꽉 누르면 거기서 액체가 빠져나와요. 그 액체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인데 그 살리실산에 식초를 넣어. 그러면 새로운 살리실산, 아세틸 살리실산이라는 애가 태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아스피린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누군가가 야, 버드나무가 진통 효과가 있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진통 효과가 있을 만한 애를 뽑아낸 거지. 얘를 먹으면 되는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보관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여러 가지 뭔가를 넣어봤겠지. 그 중에 식초 아세트산을 쳐넣는 순간 엄청난 효과를 나타내는 아스피린이 탄생하게 된 거죠. 어때? 세상 바꾼 거 맞지? 아직도 먹습니다. 지금은 아스피린을 진통제로 먹잖아요. 니네 머리 아플 때 뭐 먹어? 코가요. 아스피린 안 먹는다고. 그런데 얘 왜 유명해? 만든 이후에 지금도 쓰고 있어요. 아스피린은 진통제로 먹는 건데 얘를 먹으면 진통 효과가 사라져요. 원리가 뭐야? 아니요. 얘 원리는 우리 인간이 두통 같은 걸 앓게 되는 이유가 뇌에 흐르는 공급되는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데 못 지나가겠지. 그래서 주변이 통증이 오는 거예요. 되니? 그럼 이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넓혀요. 예, 얘를 넓히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진통 효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 세월이 지나고 현대에 와서 야, 혈관을 늘려주는 약이 있다고? 그러면 혈관이 좁아진 환자들이 먹으면 혈관이 늘어나겠네. 혈관이 심장이 좁아져서 심장의 혈관이 터지면 죽는 거죠. 뇌의 혈관이 터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 평상시에 조금씩 먹어주면 혈관이 넓어진 상태로 유지되겠죠. 그래서 지금 아스피린은 진통제보다 혈관 확장제의 개념으로 훨씬 많이 쓰여요. 됐죠? 지금 타이레놀 먹죠? 타이레놀은 얘랑 성분이 달라요. 알고 있나요? 타이레놀 성분? 아세트 아미노펜. 누가 또 만들어냈겠지, 그지? 그럼 또 바뀐 거 맞죠? 보세요. 내가 어릴 때는 머리 아프면 아스피린이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맞다 개보린이 나왔어. 됐나요? 그런 약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모든 지구인들이 다 타이레놀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타이레놀 만든 사람 돈 얼마나 갈 거야? 되니? 전부 다 석유로 만듭니다. 됐어요? 그 석유가 있고 난 다음에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거 맞죠? 하나만 더요. 페니실린. 페니실린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애? 여기다 쓰면 안 되죠. 노란 걸로 써야 되니까 여기다 쓸까요? 페니실린. 얘는 항생제예요. 최초로 만들어진 항생제.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전에는 항생제라는 애가 없었어. 그럼 아까처럼 뭐라 그랬어? 짖었어. 이거 있잖아요. 이게 막대기 울고 어디서 아껴 물어? 이런 거. 알코올 졸라 처먹이고 짖으면 다음날 깨어나는 거. 항생제가 최초로 태어난 이후에 군인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다친 군인들이 이 항생제를 처먹고 감염을 막았던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아주 많이 구해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실수로. 네. 과학은 실수로 태어나요. 균을 배양하는 배양 접시가 있었는데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지. 아니 이런 젠장이 되게 늦은 거야. 그래서 이거 못 쓰겠네 놔뒀어. 한참 지났어. 치워야 되겠다고 봤는데 균을 길러 놓은 배양액 위에 구멍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뚫려 있는 거예요. 곰팡이가 자란 거야.
파란 곰팡이가. 그런데 그 곰팡이 주변에 균들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때? 와, 곰팡이 씨 썩었어. 몰라 버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헐, 곰팡이 주변에 균이 죽는다고? 진짜? 그래서 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에서 인간이 만든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찾아낸 겁니다. 보세요. 과학자와 일반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은 사고 자체가 완전 다르지. 그죠? 그런 게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이 만들어낸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실수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실수로 만들어졌으니까 몰라 욕을 한 거예요. 이 한국인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일본으로 연수를 갔어.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돌림 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허드렛일 시키고 이상한 실험 시키고. 근데 실험을 하다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물건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교수가 보고 야, 다시 만들어봐. 이렇게 했는데 실수한 거 맞잖아. 다시 만들어봐. 했는데 시계 똑바로 안 해? 야, 너 일로 와. 조교 일로 와. 너 해봐. 얘랑 똑같이 해봐. 너도 실수해서 똑같은 애가 나온 거 아니야? 다시 해. 계속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이 실험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적었대요. 자기가 뭘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추방당해요. 와. 꺼져 이 씨대라. 너 필요 없어. 그래서 한국으로 되돌아가요. 그리고 교수는 논문을 작성하고 조교는 그 물건을 시험을 통해서 생산할 수 있게 됐지. 그리고 발표해서 노벨상을 가져가요. 실수로 태어나는 거 맞죠? 실수로 만들어진 제품 중에 아직까지 쓰고 있는 거. 자동차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자동차 회사 이름이에요. 타이어 이름. 굿이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중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굿이어예요. 이 사람이 타이어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부서지는 고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못 만들어 그러다가 집안을 다 거덜내서 거지가 돼요. 파산합니다. 이런 젠장. 인생 뭐 있어? 포기. 그리고 자결을 결심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료와 실험하던 모든 것과 고무 모든 걸 벽난로에 집어넣고 태워요. 그리고 인생 끝 이러고 있는데 벽난로 안에 새까만 고무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우리 같으면 탔어, 수시야, 꺼져, 뭐 이샤, 이럴 텐데 궁금했던 거지. 꺼냈어. 닳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고무가 탄생한 거야. 그래서 그걸로 타이어를 만들었어. 팔아서 전 지구의 돈을 모두 벌 때가 됐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한 거죠. 세상 바꾸는 거 맞지? 실수해서 만든 거 되게 많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그죠? 화학 이런 거거든요.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화학이라는 관문입니다. 니네들은 뭐 만들고 싶냐? 안 만들고 싶지. 그래서 화학은 안 하는 거야. 됐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1단원의 첫 번째예요. 내용들을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14페이지요. 다음 시간에 졸라 어려운 진짜 수능에 출제되는 그런 단어들을 설명해 드릴 건데 한꺼번에 왕창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원유의 분별 종류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주황색 통 보이니? 네. 그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안 가르쳐 주면 절대로 하지 마. 됐니?
그런 걸 하느라고 고민하지 마세요. 원유라는 걸 분별 중 가열하면 위에서부터 하나씩 석유에서 뭔가가 태어나요. 그게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맨 위에 석유가스, 나프타, 등경중, 아스팔트. 찌꺼기인 아스팔트가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딱딱 너무 버리는데도 힘들어. 젠장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 고민했던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그걸 도로에다 쳐발랐지. 울렁단단하게 굳은 거예요. 그래서 전 지구에 아스팔트 도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 전에는 그 아스팔트를 전부 다 버렸어. 그냥 땅에다가 버리는 거예요. 졸라 단단하니까 보관할 데도 없고. 지금은 그걸 다시 가열해서 녹인 다음에 아스팔트 까는 거 봤어? 조그만 돌멩이를 섞어가지고 도로를 깔죠. 롤러가 지나가거든요. 굉장히 큰 롤러가. 그 아스팔트 까는 옆을 보면 이만한 탱크에서 불을 막 떼요. 그게 아스팔트를 지금 녹이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요만한 돌멩이를 막 뿌리고 그 아스팔트 둥물을 퍼다가 막 뿌려요. 그리고 롤러로 밟고 지나가면 범벅되겠지. 그래서 단단하게 굳는 거예요. 세상 바꿔놓은 도로 맞죠? 아스팔트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었어? 이 포장도로였겠죠. 로마 가봤니? 가봤어요? 로마의 도로가 아스팔트니? 본 적 있어? 기억 안 나. 어이씨 콜로세움 이러고 왔지. 로마의 도로 중에 일부의 도로는 지금 전통으로 보존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길이 이렇게 있으면 돌멩이가 이렇게 있어. 돌멩이가 마치 모자이크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 돌멩이는 그냥 이렇게 동그란 돌멩이가 아니라 이렇게 길쭉한 돌멩이를 땅속 깊이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쯤 되면 자동차가 덜덜덜덜덜 이러면서 가. 근데 이게 로마 시대부터 계속 전승해온 거여서 보존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에 가면 도로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나중에 유럽을 가게 되면 요걸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나가면 이 도로들이 고장이 나서 돌멩이가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 하나만 빼서 여기다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흙길을 돌길로 만든 최초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지.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전쟁터로 참가할 수 있게 된 거야. 돌기름을 조금 전에 먹었어요. 비가 와도 질척이지 않아요. 마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아. 됐나요? 이걸 대체할 수 있었던 건 아스팔트예요. 석유가 없었다면 진짜 세상이 되게 웃기겠죠, 그죠? 되게 웃기겠죠. 석유 참 대단한 겁니다. 자, 석유 간단하게 한번 보세요. 자, 페이지 14페이지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탄소화합물.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자, 탄소화합물. 알고 있으면 한 번쯤은 자신 있게 대답을 해봅니다. 탄소화합물은 중심 원소가 탄소예요. 그래서 이름이 탄소화합물입니다. 탄소에다가 수소를 붙이고 산소도 붙이고 질소도 붙이고 여러 개를 붙이면 우린 이걸 탄소화합물이라고 해요. 됐니? 질문이요. 왜 탄소화합물만 배우니? 산소화합물은 왜 안 배워? 산소가 원자가 등장 받아서. 질소화합물은 왜 안 배워? 화합물 중에 가장 많은 애가 탄소화합물이에요. 이유는? 됐어요? 그걸 하나씩 할 건데 외우는 거 아니라 이해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됐어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탄소 몇 주기 몇 쪽? 2주 24일. 됐어요? 주기율표를 외울 때는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고 있지. 제발 이거 하지 마세요. 모든 애들이 다 마그네슘 몇 번? 스님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주기율표를 20번까지만 외우면 되잖아요. 그렇죠. 몇 개 안 되거든요. 테이블을 통째로 넣어서 몇 주기 몇 쪽 그러면 탁 하고 나올 수 있게 빠삭하게 좀 외우세요. 화학은 주기율표를 제대로 갖고 노는 자가 이기거든요. 나도 2단원 넘어가고 그러면 주기율표를 굉장히 많이 적어줍니다. 필요한 자료를 하나씩 외워가면 돼요. 하나만 해볼까? 선행회 때문에 알 수 있겠네. 황 홀전자수 몇 개게? 뭐 이랬어요. 2개, ESL 뭐 이러거든요. 아니요, 그냥 간단하게 습관처럼 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해줄 거거든요. 차근차근 따라옵니다. 자, 해봅시다. 주기율표 1쪽, 2쪽,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죠. 네. 원자과 전자수 쓸 수 있겠니? 네. 원자과 전자수는 조개 1자리. 그래서 1, 2, 3, 4, 5, 6, 7, 0. 됐죠? 비활성 기체는 원자과 전자가 없어요. 그럼 원자과 전자가 몇 개가 돼야 안정? 8개가 돼야 안정. 옥텟 규칙이에요. 그럼 해볼까요? 전하량은 얼마니? 1쪽의 경우에는 전자 7개를 받을래? 하나를 버릴래? 하나를 보내. 그래서 하나를 버려요. 플러스 1. 됐니? 2족은 전자 6개 받을래? 2개 버릴래? 2개 버려요.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7, 얘는 0. 됐어요? 반대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17쪽이요. 마이너스 전자 7개 버릴래? 전자 하나 받을래? 하나. 그래서 하나 받아요. 됐어요? 이게 원자가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무조건 플러스가 되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데 어떤 걸 더 우세하게 잘한 일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럼 1쪽의 경우에는 플러스 1 되기 쉬워, 마이너스 7 되기 쉬워? 플러스 1.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됐지?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되기 쉬워, 플러스 되기 쉬워? 마이너스. 그래서 지우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전자 하나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고요. 전자 2개 잃어버리는 걸 좋아하고 전자 하나 받고 2개 받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그럼 탄소의 경우에는 플러스 될래 마이너스 될래? 상관이 없습니다. 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전자 하나만 버리면 되지. 그걸 결합수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아무 상관없어. 넷, 셋, 둘, 하나, 0. 이걸 결합수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결합수로 모든 화학을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탄소는 결합수가 하나, 둘, 셋, 네 개죠. 수소의 결합수는 하나죠. 그러니 여기에 맞잡는 거 맞지? 여기에 맞잡는 거 맞지? 네. 여기 맞잡는 거 맞지? 여기 맞잡는 거 맞지? 네. 그럼 탄소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래요. 산소의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여기로 맞잡았는데 얘 하나 남으니까 요거 땡겨서 이렇게 잡는 거 맞죠? 네. 여기도 산소 낑기면 여기 잡을 수 있었는데 산소 하나 남으니까 얘랑 결합시켜서 이렇게 잡는 거 맞지? 그럼 결국에 지워서 이렇게 생긴 애가 태어나죠. 화학은 주기율표를 갖고 노는 거거든요. 모두 다 주기율표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게 화학이에요. 그러니 화학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합선이 하나 있는 애가 결합을 다양하게 하겠냐? 4개 있는 애가 다양하게 하는 거 맞죠?
그럼 규소는요? 규소 화합물도 4개인데 왜 규소 화합물 안 배워? 요소보다 탄소가 좀 더 이온 반지를 작업하기 한데. 많아요. 탄소가 많아요. 그러니 탄소 화합물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을 형성하는 애들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보이는 게 탄소 화합물이에요. 그 녀석만 배우는 겁니다. 비교샷 하나 해볼까요? 비교샷이 뭐야? 탄화수소요. 탄화수소 중심 원소는 탄소인데 얘는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지 않죠. 탄화수소라는 정확한 이름이 있습니다. 왜? 탄소에 수소만 결합한 상태니까. 구별돼요? 탄화수소와 탄소화합물.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라고? 중심 원소가 탄소죠. 원자 번호 6번. 몇 주기 몇 쪽? 2주기 14쪽.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보세요. 이런 걸 써서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끝날 수 있지, 그지? 화학은 암기가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고? 네. 결합 최대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4개. 그러니 엄청나게 다양한 화합물을 만들 수 있죠. 결합할 방법도 되게 많아요. 탄소를 기준으로 모두 단일 결합을 만들든가, 탄소를 기준으로 모두 이중 결합을 만들든가, 탄소를 기준으로 하나의 삼중 결합을 만들든가, 탄소의 경우에 이중 결합 만들고 하나씩 단일 결합을 만들든가, 어떤 경우를 다 낑겨 맞춰도 탄소 화합물을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탄소 화합물은 이렇게 길쭉하게 숫자를 계속 붙여갈 때마다 다른 화합물이 태어납니다. 하나 있으면 메테인, 2개 있으면 에테인, 3개 있으면 프로페인, 전부 다 성능이 다 달라요. 그러니 탄소를 붙일 때마다 화합물의 종류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의 종류는 무궁무진 많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걸 짝대기로 쭉쭉쭉 그려가면 뭐라 그래?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됐죠? 하나만 더요. 탄소를 사슬 모양으로만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탄소를 또 붙여갈 수 있죠. 중간에 탄소를 또 붙일 수 있어요. 이걸 가지 모양이라 그래요. 또는 탄소와 탄소의 처음과 끝을 이어서 완전 닫혀있는 탄소화합물도 만들 수 있죠. 이걸 사슬 모양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슬, 고리 모양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결합하는 종류도 많고 결합수 자체도 많고 결합하는 형태도 다양하지. 그러니 탄소화합물은 어마하게 많아요. 미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애들은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질문! 탄소화합물 물에 녹게 안 녹게? 녹아요. 탄소화합물 물에 녹게 안 녹게? 녹아요. 자, 탄소화합물 어디서 만든다고? 석유예요. 석유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플라스틱 물에 녹아 안 녹아? 다 탄소화물이에요. 단백질 탄소화물이에요.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지 않아요, 근데? 단백질이? 야, 단백질이 녹으면 큰일 나지. 샤워하면 다 녹아 없어지죠. 아,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야, 단백질을 녹으면 안 되지. 탄소화물이거든요. 물에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녹으면 큰일 나지. 쌀에다가 물 넣으면 없어지지. 야, 흘러놓으면 안 되지. 그럼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탄소화물 중에 가장 유명한 애. CO2. 포도당. 녹아 안 녹아? 안 녹아요. 포도당 물에 녹아 안 녹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C12, H22, O11 설탕입니다. 물에 녹아 안 녹아? 녹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탄소 화합물은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야. 됐니? 탄소 화합물은 녹는 애도 있고 안 녹는 애도 있습니다. 설탕 물에 안 녹는다고? 녹죠. 단백질 물에 안 녹죠. 그래서 탄소 화합물은 종류가 되게 많아서 녹는 애와 안 녹는 애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얘로 내는 거예요. 꼭 적어주세요. 탄화수소는 모두 물에 녹지 않습니다. 탄화수소는 모두 물에 녹지 않아요. 탄화수소예요. 응. 탄화수소는 모두 다 물에 녹지 않아요. 탄화수소는 세 종류. C에 N, H, EN 플러스 E. C에 N에 H, EN. C에 N에 H, EN 마이너스 E. 자, 탄화수소는 형태가 이 세 가지 꼬라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있어요? 몇 가지 적어보면 요건 나중에 진짜 문제 같은 거 풀 때 적극적으로 써놓으세요. CH4 요거 되죠? 네. C2H6 요거 되죠? C3H8 요거 되죠? 이름 뭐야?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아는 거 있어? 메테인 그럼 하나만 더요. C4H10. 몰라요. 얘 이름은 뷰테인. 우리나라 말로 부탄가스. 아는 거 있지, 그지? 보세요. 메탄과 메테인과 뷰테인은 파는 것도 다르지. 니네 홈플러스 가서 메테인 사본 적 있니? 여기요. 집에서 메테인 말고 뷰테인 요만한 거 가스통 본 적 있죠? 어때요? 용도가 다 다르죠? 이런 것들을 알아두는 거예요. 자, 참고 하나 해볼까요? 그럼 여기는 C 하나면 H는 두 개가 되죠. 네. 자연계에 존재해야 해. 아니요. 해볼까요? 이유가 뭐라고? 탄소는 결합선이 4개라 그랬지. 네. 여기다 H 두 마리만 붙이면 끝나니? 아니요. 절대로 안 되죠. 결합은 남으면 안 돼요. 모자라도 안 돼요. 딱 맞아야 돼요. 그러니 이런 거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얘는 두 번째부터. 얘도 마찬가지. C1인데 H 2 곱하고 2를 빼면 0이 될 수 있죠. 자, 이거 맞아? 이게 뭐야? 이런 거 없겠지, 그치? 당연히. 없어요. C 2개, H 2개. 가능하죠? C 3개에 H 4개. 가능하죠? 네. 자, 이 중에 원자량, 분자량 배웠니? 가장 가벼운 애가 누굴까요? CH5.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메테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탄화수소 중에 가장 가볍습니다. 자, 탄화수소의 특징. En 플러스 E, En, En 마이너스 E. 수소의 개수가 모두 다 뭐여야 돼? 짝수여야 해요. 되셨나요? 그러면 C3H9 이런 거 존재한다고? 네. 됐어요? 탄화수소는 지금은 좀 어렵지만 이 얘들을 이렇게 해서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됐죠? 본격적인 화학을 나가기 전에 다큐멘터리처럼 한 번쯤은 봤어요. 수능에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봤습니다. 내신용으로 최초자는 하나씩 꼭 볼 수 있고 체크할 수 있도록 합시다. 탄소화물에 대한 내용과 탄화수소를 배우는 게 수능에서 가장 비중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탄소화물, 탄화수소를 이렇게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됐나요? 한 칸씩 차근차근 나올 거예요. 이만큼을 배워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정리한 후에 문제는 나눠드릴 겁니다. 됐지? 이렇게 수업 진행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